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지난밤 3%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발표가 이제 오늘 00시가 지나고 이길 3시, 03시에 금리 발표와 FOMC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금리는 4.25포인트였고요. 이번에 시장의 예측은 4%, 0.25bp를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 걸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사람들이 아직도 매수 심리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게 코인 공포 지수인데 아직까지 투심이 50%도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트럼프 그리고 관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미친 듯이 일어나면서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하나 28조 원을 청산을 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전 지금 현재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방을 보고 있는 이유를 그냥 인디언 기우제가 아닌 제가 현재 이 매매 계획을 오늘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선은 진행 영상 분석 복귀부터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구간에 차트가 말아 올렸다는 건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는 건 이 한 추세가 종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 추세가 종료가 됐다는 거고 이제부터 반등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 못해도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물 먹었던 자리가 115K예요. 그러면 조정이 내려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16%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분석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현물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으실 텐데 현물을 안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혹은 비트코인의 장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장기 관점을 짜고 있는지 비트코인 장기 관점 분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이 바이낸스로 제가 먼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업비트 차트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제 현물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선 업비트만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 거래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이 제일 많은 압도적이죠.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먼저 켜드렸는데요. 지금 화살표를 하나씩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개의 화살표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지점 같은 경우에서는 2017년도 상승장이었고요. 두 번째가 2021년도 상승장, 2022 불장,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126K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엔딩 다이아고날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뭔 얘기냐면 금액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라갔는데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일봉상 RSI를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건데 그렇다는 건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16K부터 시작된 파동의 종료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 두 개의 차트 RSI를 끄고 한번 여기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과 이게 거래량이고요. 하단에 있는 게 여기 상방에 있는 게 캔들입니다. 이 두 개 캔들과 거래량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최저점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비트코인 바이낸스에서 현물 무료 이벤트를 하면서 터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16K 구간에서 매수가 분명히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이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FTX 파산이었어요. FTX 파산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32%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하락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이었죠. 그리고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 내려왔었을 때 첫 번째로 이 하락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두 번째 하락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가 뭐였냐면 루나 폭락 사태가 나왔고요. 그리고 셀비우스 파산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었죠? FTX 파산 사태. 이렇게 네 개의 악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박살이 났었습니다. 상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고점을 넘기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실어주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 매수를 하게 해놓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만 했어요. 반등 다운 반등 없이 그 1년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가 박살이 났는데 마지막에 이슈를 터트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이 재료를 알고 있던 세력들은 여기 하단권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차트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라볼게요.
물론 지금 기간적인 상승을 체크를 해보면 16K부터 현재 126K까지 1047일 동안 불장이었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고요. 많이 이게 상승장인데 여러분들이 이때를 지금 현재 불장이라고 체크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 2017년도 당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높았어요. 비트도 미친 듯이 올랐지만 그에 비한 이제 리플 막 50원 출발해가지고 막 5천 원 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때 같은 경우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 거래량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서 거래량이 없었죠. 없었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왜 터졌을까요? 왜 터졌을까요? 이때가 뭐였냐면 코로나 팬데믹 사태였어요. 이때 하락이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64% 정도 빠진 거였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하락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 구간에서 하단 부분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 매수가 들어갔다. 이게 세력들의 심리예요. 잘 보시길 바랄게요. 이 하단 구간까지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매도세를 터뜨리게 해놓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 내리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올리는 게 쉽겠죠. 여기서 내려가지고 지하실 뚫고 내려가는 것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 하단 매물대 구간까지 왔는데 올리는 게 쉽지 내리는 게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내리는 게 훨씬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160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때는 알트코인들이 상승률이 막 5000%, 6000%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선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지금 현재 70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이 지하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불장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지금 시장과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구간 2017년도 구간 2021 그리고 2022 이때랑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지금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면서 기업들의 골드 자금이 기업들의 이제 골드 러시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랑 전혀 다른 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고래들이 알트코인에 굳이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신고가가 이미 넘었고 안전성 자산으로 분류가 됐는데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아니죠. ETF까지 승인이 난 이 시점에서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신고가가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물대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2억을 갈지 3억을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장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 비트코인만 오르고 알트가 안 가니까 불장이 이제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신고가 126K를 넘어서 차트가 올라가서 안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여기 구간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김치 코인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코스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신고가를 거의 넘었어요.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위치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반등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채널링도 그었었고 내려오면 죽을 자리가 너무 명확하다. 근데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저점 대비 105%로 올라갔어요. 이러니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 눈을 돌릴까요? 비트코인에 눈을 돌릴까요? 당연히 코스피 쪽으로 눈이 돌리겠죠. 거래량 자체가 수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급을 만들어주는 게 기업들인데 제가 봤을 때 기업들이나 큰 손들, 고래들이 알트를 건드는 시점은 지금 구간이 아니라 이 126K를 넘기는 그 시점부터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건 이번 금리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던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차트가 엔딩 다이아고날 찍고 그렇다는 건 하락이 미친 듯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 구간부터 뭐 48K까지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손익비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항상 상승장은 금리 인하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고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을 하시고 현물 가지신 입장에서 어떻게 알트코인들 분석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분석을 한다? 자, 업비트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알트코인 분석하는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거래소로 들어가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사고 싶은 거예요. 버추얼 프로토콜 사고 싶고 지금 보면 알트코인들 지금 덤핑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보시면 뭐 오피셜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뭐 다른 뭐 솔라나를 사고 싶다.
근데 업비트에서 사고 대부분 이것만 보시거든요. 시가총액만 봐요. 153조. 이렇게만 보면 하수예요. 솔라나라는 코인이 어디 구간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 코인 마켓캡을 들어갑니다.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여기에 티커 솔라나가 SOL이죠. SOL 솔라나 클릭해요. 시가총액 6등이에요. 잡코인이 아니죠. 자 보세요. 바이낸스에서 10%, 바이비트에서 4%, 코인베이스 기간거래소에서 2.83%, 그리고 업비트에서 1.2%. 그럼 업비트로 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바이낸스로 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바이낸스로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알트코인 선별했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 알트코인 바이낸스로 분석을 하고 업비트 차트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김프예요. 바이낸스에서 먼저 오르면 그 뒤에 이제 업비트에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폭락이 오더라도 김프 같은 게 껴있으면 이제 바이낸스 이제 주도하는 거래소에서 먼저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거래소에 거래량이 없는 알트코인들이 좀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비트 쪽에서.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차트를 알아보고 바이낸스에서 매물대가 더 명확한지 차트 모양이 좀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 거래소에서 주도를 하는지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바이낸스 측에서 이제 알트코인들 분석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루즈해지고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물 종목 무료 상담인데요. 자, 어떤 이벤트가 있는가? 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서 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과 단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 종목 같은 경우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단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을 막 10개, 20개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대응 안 돼요. 제가 종목 하나 분석하는데 이런 시간이 들어가는데 20개, 30개씩 들어가면 그 대응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들어갈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현물 종목 무료 상담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매니저님에게 신청해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 장기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단기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00시가 지나고 예정되는 금리 발표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비트코인을 상승으로 보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근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입니다. 상승 근거 1번 매물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주황 색깔 박스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물대라고 합니다. 캔들이 많아요. 그쵸? 캔들이 많은데 캔들이 촘촘촘촘촘 박혀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그냥 옆으로 밀었죠. 밀다가 유의미한 캔들이 터지면서 상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지금 차트가 올라가다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었어요. 3.48%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이거 금리 발표 이거 나와도 어차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첫 번째 매물대에서 이런 매물대가 있으면 차트가 하방으로 뚫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오히려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8할 9할이에요. 그럼 저희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서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8, 9할 쪽에 배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 그런 쪽에 베팅을 하실 건가요? 저라면 이 분홍 색깔 쪽으로 베팅을 하겠어요.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정이 내려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저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때 같이 볼 수 있는 게 RSI인데요. 이게 과매도권으로 내려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서 걸리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빌빌빌빌 거리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오늘 금리 발표를 하면서 급락처럼 캔들이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1.3K 구간, 아까 첫 번째 근거랑 겹치는 이런 구간에서 금액이 내려가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무작정 받는 게 아니라 다이버가 걸리는지 풀리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차트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냥 내려오면 무작정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하락이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126K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126K부터 101K까지 내려오는 하락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보면 정확히 얼마나 걸렸냐? 4일하고 2시간 걸렸습니다. 4일하고 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 차트가 옆으로 밀면서 급반등을 하고 차트가 옆으로 밀고 있죠. 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횡보를 한 시간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내려온 시간이 4일이었는데 여기서 민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8일 동안 밀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 없이 위아래로 흔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조정 같은 경우에선 단기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근거, 매물대죠. 매물대가 이런 원리예요. 차트가 상방으로 올라오다가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물을 먹네요. 그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물을 먹었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 매도세가 박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뚫고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조항이 나오고 그 뒤에 올라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한 방에 뚫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만이에요. 오히려 이런 하락 잘 안 나오잖아요. 천대지변 같은 이런 하락은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럼 매물대에서 공통조정 받고 올라가는 이런 흰색깔 선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확률 싸움으로 인해서 상방으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손익비라는 겁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여기 119K부터 큰 매도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간 자체를 매도벽이 깔려 있는 매물대로 체크를 해서 빨간 색깔 박스를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하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게 손익비라는 건데요. 제가 근거들을 말씀드렸던 매물대, 다이버전스, 기간 조정 이 근거들이 겹치는 자리가 이 자리죠. 정확히 구간이 대략 111.4K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뚫리고 캔들 내려오는 거 보고 손절을 친다라고 하면 대략 로스 라인이 0.47% 정도 됩니다. 그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4.7% 손해를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겠죠. 틀렸을 때. 하지만 반대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이 매도벽이 쏟아졌던 금리 발표와 함께 올라가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라 하면 재료와 함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119.7K 부근에서 반입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7.21%예요. 손익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보면 72%를 줄게. 손해 보면 4% 내놔. 이게 말이 되는 손익비인가요? 카지노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의 확률로 손님들보다 돈을 더 벌어가요. 51대 49%. 그래서 이걸 무한복리로 굴리다 보면 업장이 무조건 손님을 이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매매에서 이런 손익비를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손익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하방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선 근거들과 함께 더불어 상방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대 관점과 비슷한 관점인데요. 이런 구간에선 차트가 혹시나 분석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선 최소 반익짜리는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형태가 많아요. 일자로 그냥 쭉 하락하는 것보다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 게 훨씬 많다고요. 공통 구간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시면 어제 같은 자리였어요.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캔들이 슈팅이 나왔던 캔들이었죠. 그쵸? 이 캔들이 유의미한 거래량을 갖고 있던 캔들이었어요. 그럼 이런 구간에선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등을 주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희는 이런 공통 구간을 먹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제가 매매를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런 공통 구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설사 분석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내려왔었을 때 다이버전스가 걸릴 자리죠. 분석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주고 죽을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죽지는 않겠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면. 근데 이런 걸 공통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의 다섯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뭐다? 거래량이다.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어디 구간에서 많이 터졌는가. 이 101K에서 미친 듯한 거래량이 딱 봐도 제가 표시한 데에서 나왔죠. 이 얘기는 뭐다? 무슨 얘기다? 하방으로 내리는 세력도 많았지만 여기서 받아먹은 세력이 있었기에 캔들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캔들입니다. 이거 캔들을 좀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1시간봉 같은 캔들을 보여드리면 보세요. 꼬리 보이세요? 몸통이 거의 없어요. 이거 매수세가 미친듯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전엔 장대 음봉으로 꽂혔겠지만 이걸 누군가 샀기 때문에 이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 캔들이 나온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101K가 깨지면 하방이 조금 세게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생각인데, 제가 봤었을 때 여기서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게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세력이어도 20% 하락을 시키면서 하나 28종을 청산을 시키면서 목을 썰어버리고 내려온 건데, 그 얘기는 여기 위에 상단에 매물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거 여기서 올리는 게 쉽지 내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승 근거 7번. 이 상승 추세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승 근거 7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근거 7번째는 상승 추세선을 활용을 하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두 개가 그어집니다. 두 개가 그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 103K에서 출발했던 상승 추세선도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랑 겹치면서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구간 체크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101K 구간, 여기 구간 102K 구간, 이 구간에 대한 상승 추세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동이 지금 현재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근거들을 토대로 지금 저는 현재 상방을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내려오는 거에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냐면 세 가지의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500% 프로젝트 현재 195분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1068분 선물 트레이딩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물방에 11,301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구독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500%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도 피해 갔어요. 피해 갔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차트가 조금 더 조정이 내려와 줬다라고 하면 조금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내려오면 여기서 롱각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안 줬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구간이 흘러갔다라는 건 제가 생각했던 프랙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저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무포지션을 유지하면 된다. 무포지션도 뭐라고요? 포지션이라고요. 무조건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500% 프로젝트는 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설명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시드를 500% 늘리는 프로젝트고요. 얼마 전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게 $10,000에서 38,000불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10,000불 남기고 다 뺐죠. 지금 현재 12,500불 정도 있으니까 대략 25% 정도 수익을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빼고 다시 시작을 했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진행 기간은 500% 수익률을 달성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드를 5배 늘리는 프로젝트고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입장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분 같은 경우에서 100분, 딱 100분, 100분까지만 모시고 있어요. 딱 100분. 왜냐면 이 이유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 조건은 저희 정다운 채널의 구독자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이든 가능하고요.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 매니저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의 혜택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들의 1대1 안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드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김부 차익 시정 같은 경우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28조 하나 28조 하락을 피해갈 수 있었고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락을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실시간 포지션 같은 경우에서 아침, 점심, 새벽 상관없이 포지션이 나온다. 바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주요 이슈들이 많아요. 항상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금리 발표나 FOMC나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서 다 이제 매니저님들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저도 텔레그램으로 공지를 드리고 그 구독자님들마다 1대1로 서포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우실 점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관점도 계속 올려드리고 그냥 포지션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트 관점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적어놨던 그런 책자 같은 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선물방도 당연히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 노하우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주식 투자, 뭐 다 상관없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매매라는 건 톱니바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만 맞물리지 않아도 그 바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차트를 바라볼 때 혹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리고 혹은 부동산을 할 때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랄게요. 부동산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혹은 월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본인의 피 같은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집을 살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물은 잘 나오는지, 배관은 물 잘 내려가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깨끗한지, 소음은 없는지, 층간 소음은 없는지, 햇볕은 잘 드는지, 지하철이랑 도보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위치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죠. 그쵸? 그리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완을 하잖아요. 그쵸? 고치고. 왜? 불편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만 들어오면 좀 달라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에 절여져서 고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손절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로스만 잘 지켜도 이 매매에선 청산이라는 게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매매가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이 있고 그 무기들이 현재 시장에 잘 맞는지 점검하고 갈고 닦는 이런 과정.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한 번 매매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한 번 매매를 해서 이거를 뭐 10억, 100억 만들겠다. 아니면 혹은 뭐 월급 이상 만들겠다. 금액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시장은 참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돈을 다 앗아갑니다. 욕심으로 흥한 자, 욕심으로 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진득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기 전에 이런 원칙들, 매매 원칙 제가 항상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는 잘 하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부터. 그 매매 복귀는 하고 있는가? 매매를 하루에 30번, 40번 하면 본인이 어떤 자리에 들어간지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만큼 분석을 하고 기다렸던 자리가 왔었을 때 베팅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구간에 어떤 심리로 어떤 근거로 인해서 들어가는지 차트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본인이 그만큼 집중하고 필요했던 내용들을 하는 거니까. 필요했던 내용들, 공부했던 내용들로 인해서 진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피드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매매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매일 포지션 강박증 거져가지고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지 올라갈 건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근거들로 인해서 매매를 해야 이 매매 복귀를 했었을 때 그 시너지가 효과가 발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가 되면서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오늘 금리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관점 보시면서 같이 브리핑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선 텔레그램 이제 입장 요청 매니저님들에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텔레그램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낮밤 기온차가 많이 심해졌는데 여러분들 진짜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식사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